두 번째 고민은 삼두 운동이래요. 근데 삼두 운동을 할 때 보통 로프로 푸시다운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극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극이 잘 안 오는 자극은 잘 오는데 삼두의 성장이 좀 되게 더딘 것 같아가지고 팔이 잘 안 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트레이닝을 펼쳐나가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레시피는 좀 다양한 게 좋으니까. 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운동은 케이블 크로스 익스텐션이에요. 일단 이런 체스트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아예 통짜로 엄청 넓은 케이블은 약간 하기 불편할 거고 그런 케이블밖에 센터에 없다라고 하시면 원암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 한쪽을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빼내서 이런 식으로 손 안쪽에다가 깊숙이 잡으시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끌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케이블이 수평으로 동일선상에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50cm 정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파악되셨어요? 네. 오케이. 놓을 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그냥 제 시범 자세만 보고 쌤이 해보신 다음에 제가 수정해야 되는 자세들을 수정하고 점점 이 자세에 대한 디테일이나 완성도 그리고 자극에 대한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거예요. 자,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어떤 운동을 분석을 하고 이 운동을 내 목적에 만큼 잘 적용시킬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해부학적인 기준, 목표 근육의 해부학적인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힘선, 목표 근육의 힘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항 유형입니다. 해부학적인 기준은 진짜 이 실제 근육이 어디에 부착해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이 힘을 쓰기 좋은 힘선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그냥 일자로 되어 있냐, 대각으로 되어 있냐, 수평으로 되어 있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저항 유형은 뭐 케이블이냐, 그냥 밑으로 중력 저항만 받는 바벨 덤벨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머신이냐 이런 저항 유형이 다 달라지죠. 해서 지금 우리가 삼두 운동을 하려고 이 케이블 크로스 익스텐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운동이 좋은 첫 번째 해부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좋은 이유는 삼두는 이 올레크로는 프로세스 여기 이렇게 팔꿈치 주두 돌기 그죠? 네. 여기에 정지하죠. 그리고 외축들은 진짜 외측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 팔뼈에 시작해서 팔꿈치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두는 견갑에서 시작해서 팔꿈치에 붙어 있죠. 내측두는 당연히 팔에서 시작해서 팔꿈치에 붙어 있고 사실상 내측두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웬만하면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건 외측두와 장두의 힘선 방향에 얼마나 타당한지를 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론 기존에 하시던 로프 푸시다운도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뭐 로프 푸시다운을 하게 되면 로프의 특성 때문에 케이블에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팔에서 시작해서 팔꿈치에 붙어있는 외축두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이때도 얘는 어느 정도 쓰이기에 약간 타당해지기는 하니까. 하지만 장두를 쓸 때는 실질적으로 장두는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주작용은 팔꿈치를 펴는 거고 두 번째는 윗팔에 신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로프 푸시다운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시던 대로 바닥으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만 진행을 하면 그렇죠. 신전에 대한 값을 좀 많이 못 가져가는 상태에서 최대한 신장시키고 단축시키는 범위는 거의 완벽하게 충족을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케이블 크로스 익스텐션으로 바꾸게 되면 견갑의 위치가 조금 더 상방회전되고 뒤로 기울어지는 위치로 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견갑에 시작해서 견갑 이쪽에 시작하죠. 약간 외측에서 기시를 하잖아요. 얘가 정지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한 해부학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타당하게 가져놓은 상태에서 장두의 힘선을 고려한 상태로 훈련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로프 푸시다운으로 가져가면 근육이 가진 힘선에 어느 정도 최대 단축 구간에 대한 타당한 위치를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케이블 크로스 익스텐션을 하면 특히 삼두 중에 장두가 가진 견갑의 이런 외측 상방의 요 아래쪽에 그리고 하방회전 어느 정도 만들기도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기시해서 팔꿈치에 정지한 얘의 힘선을 정렬시키기에 타당한 운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이 운동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운동을 그럼 진행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로프 푸시다운을 할 때 장두의 힘선을 어느 정도 잘 고려를 못 해주고, 그리고 단축 구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지는 이유가 당연히 팔뼈가 앞으로 가면서 날개뼈도 앞으로 딸려온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익스텐션에서는 견갑을 원래 스쿼시 방향보다 약간 뒤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는 겁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외측을 보게끔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 위치에서 그대로 팔꿈치 펴을 만들어내 줄 거예요. 그러면 날개뼈가 어느 정도 뒤로 잘 기울여주고 상반회전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날개뼈가 약간 뒤로 기울고 상방회전을 잘 해주기 위해서 가슴은 어느 정도 펴져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슴을 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견갑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팔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팔꿈치 위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환만 최대한 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삼두, 특히 장두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인텐션 할 때는 체간의 정렬과 견갑의 정렬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을 보시면 케이블을 이렇게 크로스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잡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잡고 이제 우리가 팔꿈치를 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두 입장에서는 근육이 늘어나는 신장되는 위치는 이 정도까지만 갖고 와주는 거예요. 서로 손길이 부대낄 정도까지는 갖고 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견갑이 아까 우리가 그냥 로프 푸시 나올 때처럼 앞으로 쏠리고 앞으로 엎어지고 앞에 있게 되죠. 그러면은 신장 구간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단축 구간에서는 장두 힘선의 정렬 방향을 만들어내기에 타당하지 이렇게 가 있으면 타당하지 못하니까 이 위치에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날개뼈가 앞으로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피면서 장두의 부기능인 위팔 신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날개뼈는 앞으로 엎어진 상태에서 팔뼈가 뒤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상완 골두는 전방으로 튀어나가고 어깨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팔꿈치만 펴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도의 가슴 위치와 날개뼈 너무 뒤로 제끼진 않아도 돼요. 약간 우리 보디빌딩 할 때 라인업 자세, 그 자세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대신 이 위팔은 갈비뼈 옆에 위치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위치만 올 거고요. 지금 보면 팔꿈치 각도가 90도잖아요. 90도보다 더 넘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90도에서 180도, 90도에서 180도, 이 각 얘기하는 거예요. 90도에서 180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최대 단축을 만들어내 주시고 신장 단축 이 방향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정리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실질적으로 자세를 교정해 드린 후에 진행했을 때 3대 이런 자극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10개만 해보실게요. 오케이. 뒤로 20cm만 더 나오시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바르게 서시고, 위팔은 갈비뼈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갈비뼈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엉덩이 살짝만 뒤로 빼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위팔 조금 더 뒤로 당겨오세요. 오케이. 그리고 손목 일자 이 위치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나머지 다 고정하고 전환 손목은 오면서 이런 식으로 굽으면 안 돼요. 일자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신전. 여기까지만 오셨다가 여기까지는 오시고 여기까지는 오셨다가 그대로 쭉 펴내면 돼요. 그렇죠. 넷, 다섯, 가슴 세우고 날개뼈 후방경사, 팔꿈치 끝까지 다 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다 펴는 거 중요해요. 평소에 로프 푸시다운도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다양한 레시피를 갖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몇 가지 기준이라 그랬죠. 첫 번째, 내 목표 근육의 해부학적 기준, 두 번째 목표 근육의 힘선, 이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이 저항이 가진 저항 유형, 이 세 가지에 조금 더 삼두를 타겟하기에 좀 더 타당해질 수 있는 운동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오케이? 네, 질문. 확실히 그러니까 아래 본 동작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바깥쪽에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제가 근데 지금 센터에 이게 없어가지고 케이블이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원암으로 하는 거 한 번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아가서 이제 원암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 손으로 보여드리면 얘를 잡고 이 기둥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둥에 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50cm 정도 나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팔 길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래 케이블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50cm 정도 나오게 되면 팔을 폈을 때 기둥이 딱 지지되는 정도가 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부터 이제 쌤이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가슴 어떻게 돼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 위팔 위치는 윗팔뼈는 몸통에 붙여서. 네. 몸통에 붙이지 않아요. 네, 갈비뼈랑 동일선상에 갖다 놔주시고 라인업 자세 잡으시고 날개뼈 앞으로 엎어지지 않게 후방경사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90도 정도까지만 굴곡됐다가 그러면 3두 입장에서는 근육이 신장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대로 180도까지 수축해 주시면 돼요. 원암으로 딸려갈 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이 이전 운동 동작에서 피드백 주실 때 외측두에 조금 힘이 많이 걸리는 게 느껴지신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외측두와 장두의 어느 한쪽에만 많이 편향되기보다는 그 비중이 편향된 정도가 거의 절반 정도여야 돼서 뭐 때문에 외측두에만 힘이 많이 실렸는지 제가 그것까지 잡아드리면서 원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암 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하시고 케이블 하시면 여기서 얘랑 나랑 동일선상에서 50cm 나오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6개만 해보실게요. 둘. 오케이, 좋습니다. 케이블 크로스 익스텐션도 그렇고 이 원암 익스텐션도 그렇고 좀 어떠세요? 기존에 했던 거라든지 지금 느껴지는 3대 이런 자극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수를 뭐 많이 안 했는데도 자극은 확실히 잘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막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엄청난 막 개수를 준다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극의 유형이 타당하지 않아도. 하지만 방금 전에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해부학적인 기준, 근육의 힘선, 저항 유형이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에 좀 더 타당하게 적합해진다면 그러면 많은 횟수 혹은 뭐 엄청난 무게가 아니어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하셨을 때도 투암으로 하셨을 때도 그렇고 원암으로 하셨을 때도 그렇고 아마 지금 장두와 외축두를 비교를 해본다면 외축두 쪽으로 좀 더 편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운동이 좋은 운동인지 볼 때 3가지 봐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뭐였죠? 근육이 가진 힘선. 그죠? 그러면 그 근육이 가진 힘선이 잘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정렬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3번째 기준이었던 저항 유형이 가진 이런 벡터라고 하죠. 이 힘이 가진 방향과 내 목표 근육이 힘선이 잘 정렬되려면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저항이 가진 이 힘선이 있잖아요. 얘가 가진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당기고 있는 방향과 가장 정렬이 쉽게 얘기해서 정렬이 잘 되고 있는 삼두는 외측두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장두 쪽으로 편향되게 되려면 조금 더 견갑이 상반회전 되면서 바깥쪽으로 빠져서 가슴이 펴져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 삼두의 장두는 외측두보다 안쪽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리고 기시를 견갑골에서 하죠. 견갑에서 팔꿈치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니까 이 방향에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가진 벡터와 내 근육이 가진 힘선이 장두 쪽으로 좀 더 편향돼서 정렬이 되시죠? 네. 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버리면 외측두 쪽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외측두를 타겟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몸통 쪽에서 약간 이렇게 펼 거고, 조금 더 장두 쪽으로 많이 편향되겠다. 그러면 얘가 가진 거랑 견갑 위쪽, 바깥쪽, 견갑 아래쪽에서 기시해서 팔꿈치에 붙어있는 장두와 힘선의 정렬 방향을 잘 맞춰서 이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보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교정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똑같이 왼손으로 잡으시고요. 팔은 어느 정도 펴시고, 자, 그러면 일단 기준 자체가 몸통 기준은 계속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 열어두고 뒤로 날개뼈 뒤로 기울여 놓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윗팔뼈는 여기 있어야 되고, 자, 팔꿈치는 90도에서 시작을 할 거고 윗팔뼈는 갈비뼈 옆에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몸통 이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견갑 위 바깥쪽 요 아래쪽에서 기시해서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장두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손에다가 장두를 대두르면
장두는 이 방향일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저항은 약간 장두의 힘선보다는 장두의 위치보다는 약간 좀 안으로 딸려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치. 그래서 이 위치. 그러면 얘가 그 이 뇌 목표 근육이 가진 힘선이 정렬된 방향과 저항이 가진 벡터가 잘 정렬됐죠. 네. 이 위치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얘가 가진 방향, 얘가 가진 방향 서로 잘 매칭이 되죠. 네. 이 위치에서 정면 보시고 10개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왜 이거를 잘 매칭시켜야 되는지 정리되시죠? 네. 그러면 아까 하셨던 것보다 좀 더 장두 쪽으로 많이 편향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 때 목표 근육을 선정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어떠세요 이거? 이제 원암으로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원암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장두 쪽에 많이 와가지고 이 길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 오케이 좋습니다.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 운동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 운동 생소하셨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좋은 삼두 운동이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크게 편향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외측도 장두 뭐 이쪽으로 너무 많이 한쪽으로 편향되지도 않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 운동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저랑 멀리서 오셔가지고 부천에서 오셨다 그랬죠? 네네. 네, 부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가졌는데 확실히 제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더 오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아는 선수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느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기회든 아니면 다른 기회든 계속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저희는 또 나중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영리하게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예. 김광현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